이번 시간에 우리 기본 모의고사 9의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2번이요. 문제 2번 보니까 이제 계산 작업하고 총 배점이 30점이 되어 있죠. 계산 작업 시트에서 다음 과정을 이제 수행하고 저장하시오.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이제 1번부터 시작해서 7번까지 7문제가 나왔어요. 자, 요 7문제를 같이 한번 엑셀을 통해서 풀어보자고요. 1번 문제요. 1번 문제 보니까 이제 표 1번에서 라고 했습니다. 표 1번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쭉쭉쭉 들어있죠. 자, 여기에서 이제 각각 이제 현황별로 보유 수량이 이제 가장 큰 값을 B의 3에서 B의 4번 셀, B의 3번에서 B의 4번 셀 이 영역이다 이제 계산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그때 이제 첫 번째 지상 보니까 A7번에서 I17번 그 영역, 표 2번은 이제 참조해서 계산해라. 표 2번에 보니까 지금처럼 데이터가 이렇게 이제 들어있는데 이 영역을 가지고 우리가 이곳에다가 이제 보유 수량의 가장 큰 값을 구하라고 그렇게 이제 나온 거예요. 여기 보니까 이제 보유 수량이라고 지금 이곳에 있죠. 그때 이제 함수를 maxa라는 요 함수와 if 함수를 이용한 배열수식으로 작성해라. 그렇게 나왔어요. 그럼 우리가 여기 보게 되면 이제 maxa라는 요 함수가 나는데 요 maxa라는 함수는 우리 max랑은 조금 다르죠. 이 maxa라는 함수는 숫자가 됐든 아니면 빈 셀이 됐든 논리값이 됐든 아니면 숫자로 표시된 그런 텍스트 같은 것들 그런 것들까지 이제 싹 다 인수로 이제 사용을 해서 우리 최대값을 전부 다 구해주는 게 우리 maxa라는 요 함수요. 사용법은 그냥 max랑 똑같아요. 자, 그때 이제 우리가 배열 수식으로 이제 어떻게 작성할 거냐? 우리가 여기다가 이제 max a라고 이렇게 써주고 가로 열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if 쓰고 가로 열어주고 지금 여기 첫 번째 칸을 우리가 계산할 때는 그냥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이제 현황이라고 해서 상승이다 이제 하락이다 하고 쭉쭉쭉 들어있죠. 이런 데이터들 중에서 우리에게 상승의 똑같은 걸 찾아서 이 보유 수량의 최대값을 구해달라. 그렇게 이제 해줄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조건이 딱 하나만 있는 거죠. 그래서 앞에다가 이제 우리가 조건을 직접 이제 입력을 해주고요. 이 조건에 만족하는 그 데이터들의 계산할 범위요. 이 계산할 범위, 우리 보유 수량 중에서 최대값을 구해달라. 그렇게 우리가 식을 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써주고 이제 뒤에다가 if 가로 닫고 맨 뒤에서 이제 maxa라는 그 함수의 가로를 이렇게 이제 닫아주면 돼요. 그럼 이제 식 한번 써보자고요. 자, 는이라고 먼저 써주고 여기다 이제 max a라고 이렇게 써주고 가로 열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if 쓰고 가로 열어주고 그 다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현황들 중에서 똑같은 거 찾아라. 뭐랑 똑같은 거? 우리 상승이랑 똑같은 거 찾아주세요. 이렇게 하면 이제 조건 다 썼죠. 다 썼으니까 이제 컴마 찍어주고요. 그 뒤에다가 우리는 보유수량의 최대값을 구할 거니까 보유수량이 들어있는 이 범위를 싹 다 이제 범위 잡아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 뒤에 가서 우리가 if 가로 닫고 맨 뒤에 가서 이제 max a 가로 요것만 이제 이렇게 이제 닫아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절대 참조할 거 이제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셀을 계산하든 간에 무조건 이 영역에서 상승 찾아라, 하락 찾아라 그렇게 해야 되니까 이 범위 안 바뀌겠죠. 그리고 우리는 보유 수량에서 최대값을 구할 거기 때문에 이 영역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F4번 눌러서 절대참조로 이렇게 이제 만들어주면 되죠. 그리고 우리는 이제 A의 3번 셀이요. 요 상승이랑 똑같은 거 찾아라. 그렇게 해줬죠. 우리가 첫 번째 칸을 계산할 때는 상승이랑 똑같은 거 찾고 그 다음에 그 아래 칸 이제 계산할 때는 하락이랑 똑같은 거 찾아줘야 됩니다. 우리가 아래쪽으로 이제 채우기 핸들 할 때는 상승이 이제 하락으로 변해야 되겠죠. 변해야 되니까 요 A의 3번 셀 주소 쓴 거는 그냥 놔두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배열 수식을 작성했으니까 컨트롤 시프트 엔터만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500하고 이렇게 나왔고요. 그 밑으로 이제 채우기를 해보면 295하고 이렇게 이제 결값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제가 문제 풀 때 쓴 식이 지금처럼 이렇게요. 이렇게 써서 우리가 if 함수 기준을 봤을 때 이게 이제 현황을 서로 비교해 준 그 조건이고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보유 수량의 최대값을 구할 거라 보유 수량을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범위 지정해 준 거요. 이렇게 해주면 이제 우리 1번 문제 끝이요. 2번 문제요. 2번 문제 보니까 이제 표 1번에서라고 했습니다. 표 1번이 지금 이곳에 쭉쭉쭉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들어있는데 여기서 이제 현황별로 현재 금액의 이제 평균을 C의 3에서 C의 4번 그 영역에 계산해서 표시하라고 그렇게 나왔습니다. 지금 여기 두 칸 이제 현재 금액 요거 이제 계산하라는 거죠.
그때 이제 첫 번째 지상 보니까 A7번에서 IA17번 그 영역 표 2번을 이제 참조해서 계산해라. 표 2번에 보니까 지금처럼 데이터가 이렇게 이제 쭉쭉쭉 들어있죠. 이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문제 풀어라. 그겁니다. 그때 이제 우리는 현재 금액의 이제 평균을 구할 건데 현재 금액이 지금 우리 GR에 쭉쭉쭉 들어있죠. 얘네들의 이제 평균값을 구할 거예요. 평균값을 구하는데 그때 우리가 첫 번째 칸에서는 현황 중에서 이제 상승인 거, 그 데이터들 중에서 현재 금액의 이제 평균, 그리고 그 밑에 칸에서는 우리가 현황 중에서 이제 하락인 그 데이터들의 현재 금액 이제 평균을 계산할 거예요. 근데 두 번째 지상 보니까 자리 올림에서 1000의 자리까지 그렇게 이제 표시를 하래요. 그리고 현재 금액이 100만 원 이상인 그 종목에 대해서만 계산해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첫 번째 칸을 계산할 때는 일단은 현황 중에서 상승인 거 찾아야 되고요. 그리고 현재 금액이 이제 100만 원 이상인 그 종목에 대해서만 계산해라 라고 했으니까 현재 금액이 100만 원 이상이야. 그 조건도 하나가 더 붙은 거죠. 그러면 여기 첫 번째 칸을 계산할 때는 조건이 두 개예요. 일단 상승이랑 똑같아야 되고요. 그리고 현재 금액이 이제 100만 원 이상인 거. 그렇게 해서 두 개의 조건, 이 두 개의 조건에 모두 다 만족하는 그 데이터들의 현재 금액의 이제 평균을 계산해 달라. 그겁니다. 그때 이제 average if s라는 요 함수랑 roundup이라는 요 두 개의 함수를 사용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이 roundup을 이용해서는 우리가 이제 자리 올림을 해주면 되겠죠. 자, 일단 average if s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평균값을 구해주면 됩니다. 그때 이제 우리가 average if s라는 요 함수를 이제 사용할 건데 그때 average if라는 요 함수는 average if s라는 요 함수는 맨 앞에다가 우리가 계산할 그 범위를 먼저 찍어줘야죠. 평균을 구할 그 범위를 먼저 찍어주고 그 뒤에다가 우리가 조건 범위요. 조건 범위를 쭉 지정해주고 이 조건 범위에서 이 조건에 만족하는 거 찾아라. 그리고 조건이 만약에 또 있다면 그 뒤에다가 또 조건 범위 쓰고 그 뒤에다가 이제 우리가 쌍따옴표를 묶어서 우리가 또 조건을 또 써주면 되겠죠. 만약에 세 번째 조건이 있다. 그럼 그 뒤에다가 계속해서 우리가 조건 범위 컴마 조건 이걸 이제 계속해서 추가로 우리가 써주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average if s라는 함수를 사용을 할 겁니다. 그러면 일단 우리가 식 한번 써보자고요. 는이라고 써주고 여기다 이제 aver AGE하고 이렇게 써주고 if S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계산할 범위요. 우리는 지금 현재 금액 이 범위에서 이 범위의 이제 평균값을 구할 거예요. 요만큼 이제 범위 지정해주고 그리고 나서 이제 컴마 찍어주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조건이요. 첫 번째 조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현황들 중에서 뭐랑 똑같은 거 찾아라. 우리 상승이랑 똑같은 거 찾아라. 그때 이제 상승이다 하락이다 그 값은 우리가 지금처럼 이렇게 셀에 들어있는 이 값을 이제 이용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이제 상승이랑 똑같은 거 찾아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A의 3번 셀을 이렇게 이제 찍어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조건 다 썼고요. 컴마 찍어주고 두 번째 조건이요. 두 번째 조건은 현재 금액이 이제 100만 원 이상인 그 종목에 대해서만 계산하라고 그렇게 이제 나왔죠.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현재 금액이요. 이 현재 금액 싹 다 이제 범위 지정해주고 이 범위에서 어떤 거 찾아라. 우리 쌍따옴표를 묶어서 크거나 같다 100만 원 하고 우리가 이제 직접 써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식을 써주면 이제 두 번째 조건 끝이요. 그리고 나면 이제 조건 더 이상 쓸 게 없으니까 맨 뒤에서 이제 average if s 가로 닫아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엔터만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되겠죠. 그랬더니 현재 금액의 평균이 이렇게 이제 나온대요. 그때 이제 채우기 엔드를 할 거니까 우리가 이제 변하면 되는 거 변하면 안 되는 거 구분해 줘야죠. 그래서 우리가 잡은 이 영역 현재 금액이 들어있는 이 범위는 변하지 않으니까 이제 F4번 눌러서 전체 달러 붙여주고요. 그리고 현황 이만큼 들어있는 이 전체 범위도 우리 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F4번 눌러서 전체 달러 붙여주고 그 다음에 이 범위 현재 금액이 들어있는 이 범위도 변하지 않으니까 F4번 눌러서 달러 붙여주면 되겠죠. 그리고 A3번 셀이요. A3번 셀에는 상승이랑 똑같은 거 찾아라. 그거죠. 그 밑에 칸 이제 계산할 때는 하락이랑 똑같은 거 찾아라. 그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요 A의 3번 셀은 변해야 되니까 그냥 놔두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엔터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채우기들만 이렇게 이제 해주면 평균값이 이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가 결과를 표시할 때는 자리 올림을 해서 1000의 자리까지 그렇게 이제 표시하라고 돼 있습니다. 그때 이제 라운드업이라는 요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자리 올림을 이제 해주면 되겠죠. 그때 문제에서 이제 1000의 자리까지 표시하라 그랬어요. 자, 우리 지금처럼 라운드가 됐든 라운드업이 됐든 라운드 다운이 됐든
예를 들어서 문제상에서 예를 들어서 10의 자리까지 표시해라. 그렇게 문제가 나올 수도 있겠죠. 그리고 100의 자리까지 표시해 달라. 그렇게 해서 문제가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지금 문제처럼 1000의 자리까지 표시해 달라. 그렇게 나올 수도 있고, 그리고 만의 자리까지 표시해 달라. 그렇게 나올 수도 있겠죠. 그때 이제 우리가 자릿수를 지정할 때 10의 자리까지 이제 표시해 달라. 그럼 이제 우리가 마이너스 1, 그걸 이제 자릿수로 써주면 되고, 100의 자리다 그럼 마이너스 2를 쓰면 되고, 1000의 자리다 그럼 이제 마이너스 3을 쓰면 되고, 만의 자리다 그러면 우리가 라운드업의 자릿수로 마이너스 4를 써주면 됩니다. 해서 이 자릿수는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꼭 외우세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이제 결값이 나왔을 때 우리 1000의 자리까지 표시하라 그랬어요. 그럼 100의 자리 값이 없어지겠죠. 근데 없어지든 말든 우리는 무조건 이제 자리 올림을 하는 거라 얘는 이제 끝자리가 7000 그렇게 이제 나오면 되겠죠. 그리고 그 밑에 거는 9000 그렇게 이제 나오면 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썼던 이 모든 식을 맨 앞에 찾아가서 이제 라운드업으로 우리가 이제 묶어주면 되겠죠. 해서 라운드업이라고 써주고, 지금 이 에버리지 if s에서 계산한 그 값을 화면상에 이제 표시할 때 자리 올림해라. 자리 올림해서 마이너스 3, 1000의 자리까지 표시해 달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자릿수를 이렇게 이제 지정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엔터요. 엔터 눌렀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자리 올림이 돼서 결값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 이제 채우기 엔드를 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결값이 나오겠죠. 그때 이제 제가 작성한 식이 지금처럼 이렇게요. 해서 지금 여기 에버리지 if s를 봤을 때 지금 요 범위가 이제 우리 계산 범위가 되는 거죠. 그리고 얘가 이제 첫 번째 조건이고요. 얘가 이제 두 번째 조건이요. 해서 지금 이 범위에서 A의 3번 셀에 들어있는 그 각각 똑같은 걸 찾아달라. 요게 이제 첫 번째 조건이고,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은 이 범위에서 100만원 이상인 거, 그거 이제 찾아달라. 그렇게 해서 써준 거죠. 그래서 이 두 개의 조건을 모두 다 만족하는 그 데이터들의 우리 현재 금액의 에버리지 평균을 구해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평균값을 구해준 거고, 지금 우리 라운드업을 기준으로 봤을 때 여기서 나온 그 평균값을 마이너스 3 올림해서 표시해 달라고 우리가 이제 라운드업으로 이렇게 이제 묶어준 겁니다. 이렇게 해주면 이제 우리 2번 문제 끝이요. 3번 문제요. 3번 문제 보니까 이제 사용자 정의 함수 수익률이라는 걸 이제 작성을 하래요. 작성을 해서 i의 8번에서 i의 17번 그 영역에다가 수익률을 이제 계산해서 표시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지금 여기다 이제 수익률을 계산하라고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온 거죠. 그때 이제 사용자 정의 함수 이름은 수익률이고요. 그 수익률은 매수 금액이라는 게 있고 매수 수수료라는 게 있고 현재 금액이 있는데 이 세 가지를 이제 인수로 이제 받아서 수익률을 계산해서 되돌려 준다. 그렇게 써져 있습니다. 해서 우리 퍼블릭 펑션을 보게 되면 요 앞에 이제 수익률이다라고 해서 우리 사용자 정의 함수 이름이 써져 있는 거고, 그다음에 매수 금액하고 매수 수수료 그리고 현재 금액 요 세 가지를 이제 인수로 입력받는다.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가로로 묶여 있는 거요. 그때 이제 수익률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계산해라. 그렇게 이제 식이 나왔어요. 자, 그럼 이제 요거 한번 작성 한번 해보자고요. 우리가 이제 사용자 정의 함수를 만들 때 우리 비주얼 베이직에서 하는 거죠. 그때 이제 비주얼 베이직 들어갈 때 그때 단축키가 Alt하고 F11번이요. 그래서 Alt하고 F11번을 땅 하고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비주얼 베이직이 짜잔하고 뜹니다. 뜨면 우리가 삽입이라는 이 메뉴 찾아가서 우리가 모듈을 이제 삽입해 주면 되죠. 삽입을 해 놓고 지금 이곳에다가 이제 우리가 코드를 쭉쭉쭉 작성해 주면 됩니다. 그럼 이제 퍼블릭 펑션하고 쓰자고요. 여기다 이제 퍼블릭 한 칸 띄고 우리가 펑션이라고 써주고 여기다 이제 수익률 가로 열어주고 매수 금액이라고 써주고 컴마 찍어주고요. 매수 수수료 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죠. 그리고 컴마 찍어주고 현재 금액이라고 이렇게 이제 써주고 가로만 이렇게 닫아주고 엔터만 눌러주면 되죠. 그럼 이제 엔드 펑션하고 자동으로 이제 뜹니다. 그때 이제 수익률이라는 거는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계산해라. 그렇게 나왔죠. 뭔가 이제 조건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이 식만 그대로 이제 써주면 되겠죠. 해서 그때 현재 금액 나누기 가로 열어주고 매수 금액이요. 매수 금액 더하기 우리 매수 수수료 하고 이렇게 써주고 맨 뒤에서 이제 가로만 이렇게 닫아주고 마이너스 1하고 이렇게 이제 식을 써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계산을 하면 되는데 그때 이 계산된 그 결과값, 그 결과를 어디다 집어넣어라? 우리 사용자 정의 함수 이름이요. 수익률에다가 집어넣어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식을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계산한 그 결과값을 우리 사용자 정의 함수한테 집어넣어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수익률을 이렇게만 이제 계산해주면 끝이요. 그럼 이제 사용자 정의 함수 다 만들었으니까 우리가 이제 엑셀로 되돌아가야 되겠죠. 자, 여기서 이제 엑셀 아이콘 요거 이제 클릭해 주고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엑셀로 되돌아간 다음에 우리는 첫 번째 칸부터 계산할 거니까 첫 번째 셀 요거 이제 찍어주고 우리가 수식 입력줄 앞에 fx 요거 이제 클릭해 주면 되겠죠. 요거 이제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함수마법사가 짜잔하고 뜹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범주 선택해서 우리가 이제 사용자 정의라는 거 요거 이제 찍어주면 되죠. 그랬더니 수익률하고 이렇게 이제 내가 만들어 놓은 사용자 정의 함수 이름이 짜잔하고 뜹니다. 그럼 요거 이제 선택해주고 확인이요. 확인 누르더니 매수 금액 찍어라. 그렇게 뜨죠. 그럼 이제 매수 금액 요거 첫 번째 거 찍어주고요. 매수 수수료 찍어라. 그러면 매수 수수료 요거 이제 첫 번째 거 찍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현재 금액 찍어라. 그러면 이제 현재 금액 요거 이제 찍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서 확인이요. 확인 눌렀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35% 하고 나왔고요. 아래쪽으로 쭉쭉쭉 이제 채우기만 해주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우리 수익률이 나온대요. 이렇게 해주면 이제 우리 3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 4번 문제요. 우리 표 3번에서 평가를 계산하시오. 그렇게 나왔습니다. 자, 지금 이곳에다가 이제 평가를 계산하라고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그때 이제 평가라는 거는 판매량이 있대요. 판매량이 지금 이곳에 쭉쭉쭉 데이터가 쭉 들어있죠. 이곳에 들어있는 이 판매량이 판매량 전체 평균보다 크고 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때 이제 판매량의 평균값이랑 서로 비교해 줘야 되는데 지금 판매량의 평균값이 있다 없다? 없다. 없으니까 우리가 이제 에버리지 요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판매량의 전체 평균값을 구해주면 되겠죠. 구해놓고 그게 이제 판매량이 평균보다 크냐? 그렇게 이제 물어보면 되겠죠. 그리고 재고량이 있대요. 재고량이 지금 이곳에 쭉쭉쭉 들어있죠. 이 재고량이 공백인 경우에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비어 있을 때 그때 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다 만족하면 우수 지점이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일반이다. 그렇게 계산을 해서 우리 평가에다가 표시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재고량이 공백인지 아닌지 그걸 이제 구분할 때는 우리 함수 보니까 is blank라는 요 함수가 나왔죠. 그러면 is blank로 우리가 이제 재고량을 묶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 두 개의 조건을 모두 다 만족해야 되니까 이 두 개의 조건을 우리가 이제 and로 묶어서 우리가 이제 if로 물어보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식 한번 써보자고요. 여기다 이제 는이라고 먼저 써주고 우리가 if 열어주면 되겠죠. if 쓰고 나서 이제 조건을 쓰면 되는데 우리가 지금 물어볼 조건이 두 가지예요. 근데 그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다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and라는 요 함수를 묶어서 두 개의 조건을 싹 다 이제 묶어주면 되겠죠. 그때 이제 첫 번째 조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판매량이 크냐? 뭐보다 크냐? 평균보다 크냐? 그렇게 물어보면 되겠죠. 근데 평균값은 따로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에버리지라는 요 함수를 이용해서 평균값을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싹 다 이제 구해주면 됩니다. 그때 이제 내가 어떤 칸을 계산하는 간에 무조건 판매량의 평균을 구할 때는 이 범위에서만 구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 범위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F4번 눌러서 싹 다 이제 우리가 절대 참조로 만들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면 이제 첫 번째 조건 끝난 거죠.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판매량이 평균보다 커? 그렇게 이제 물어보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조건을 그 뒤에다 써주면 되겠죠. 두 번째 조건은 재고량이 이제 공백인 경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is blank라는 이 함수를 이용해서 재고량 셀을 우리가 찍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is blank 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고 재고량이 들어있는 이 셀을 이렇게 이제 찍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 셀에 들어있는 게 빈 공백이야? 그렇게 이제 물어본 거예요. 만약에 빈 공백이라면 true 값이 나올 거고요. 만약에 뭔가가 들어있다면 false하고 그렇게 이제 결값이 나오겠죠. 그때 이제 두 개의 조건 다 썼으니까 그 뒤에 가서 이제 and 가로만 이렇게 이제 닫아주면 됩니다. 그러면 and라는 요 함수를 기준으로 봤을 때 얘가 이제 첫 번째 조건, 컴마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이요. 해서 and 함수가 지금 이만큼이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가로 열어주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가로 닫아준 거죠. 해서 이렇게 이제 and로 이 두 개의 조건을 싹 다 이제 묶어서 써줬습니다. 해서 이 두 개의 조건을 모두 다 만족하면 뭐라고 출력해라? 우리 우수 지점이라고 출력해 달라. 그렇지 않으면 이제 뭐라고 출력해라? 우리 일반이라고 이렇게 이제 출력해 주세요.
이렇게 식을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맨 뒤에 가서 이제 if 괄호만 이렇게 이제 닫아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엔터요. 엔터 눌렀더니 얘는 이제 일반이 나왔고요. 그 아래쪽으로 쭉쭉쭉 채우기를 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문제 풀 때 쓴 식이 지금처럼 이렇게요. 그래서 우리 if 함수 기준으로 보게 되면 지금 요만큼 이제 우리 조건이 되는 거고 얘가 이제 참일 때, 얘가 이제 거짓일 때요. 그래서 지금 이 조건을 봤을 때 우리가 두 개의 조건을 썼어요. 여기서 이제 우리 판매량이 평균보다 커? 그렇게 이제 하나 물어보고 그리고 재고량이 빈 공백이야? 그렇게 이제 물어본 거예요. 이 두 개의 조건을 모두 다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and라는 요 함수로 이 두 개의 조건을 싹 다 이제 묶어준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조건을 모두 다 만족했을 때 우수 지점이라고 출력을 해달라. 그렇지 않으면 일반이라고 출력해달라. 그렇게 해요. 이렇게 했지만 우리 4번 문제 끝이요. 5번 문제요. 5번 문제 보니까 이제 표 3번을 이용하래요. 표 3번에 보니까 지금처럼 이런 이제 데이터가 쭉쭉쭉 들어있죠. 이 표를 이용해서 우리 H23번 그 영역에 그랬습니다. 우리 H23번이다. 그러면 지금 이 셀을 보고 얘기하는 거고 이 셀에다가 우리 판매량의 이제 평균을 계산해서 표시하시오. 그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이제 판매량의 평균에 대해 나왔죠. 판매량의 평균은 지금 이곳에 C열에 들어있는 이 판매량의 이제 평균값을 구해라. 그게 아니라 재고량이 이제 공백인 그 제품의 판매량의 평균을 계산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우리 재고량을 봤을 때 지금처럼 공백, 재고량이 빈 공백으로 되어 있는 셀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세 개 있죠. 이렇게 이제 세 개 값에 대해서 세 개에 대해서 이제 이 판매량의 이제 평균값을 구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재고량이 공백이다. 그런 이제 조건이 붙은 거죠. 그때 이제 평균값을 구하라고 이제 나왔는데 문제 이제 함수 보니까 우리 sumif하고 countif라는 요 두 개 함수를 이용해서 이제 평균값을 구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온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sumif라는 요 함수를 가지고 합계를 먼저 구하고 그리고 countif라는 요 함수를 가지고 우리가 개수를 구한 다음에 합계 나누기 개수 그렇게 해서 우리가 평균값을 계산해 주면 됩니다. 그때 이제 쓰는 함수가 우리 sumif하고 countif가 있는데 얘네들은 이제 생김새가 비슷하죠. 자, 우리 sumif라는 요 함수는 맨 앞에다가 이제 조건 범위를 먼저 지정해 줘요. 조건의 범위를 먼저 지정해 주고 그리고 그 뒤에다 이제 우리가 조건을 써 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조건을 다 쓰고 나서 그 뒤에다가 이제 어떤 범위에 우리가 합계를 구할 건지 그 계산할 범위, 합계를 계산할 그 범위만 우리가 이렇게 이제 잡아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countif라는 요 함수는 앞에다가 이제 조건 범위를 먼저 지정해 주고요. 컴마 찍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조건을 뒤에다가 이렇게 이제 작성을 해서 이 조건에 만족하는 그 데이터의 개수를 세주세요. 그렇게 이제 쓰는 거죠. 그때 이제 sumif하고 우리 countif하고 요 두 개 함수를 봤을 때 지금 얘랑 차이는 이 계산 범위가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그 차이죠. 그렇게 해서 이 sumif 같은 경우에는 우리 합을 구할 거기 때문에 이 조건에 만족하는 그 데이터들의 어떤 것들의 합을 구해주세요. 그렇게 해서 계산 범위가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얘랑은 생김새가 이제 비슷비슷한 거죠. 그리고 우리 sumif랑 비슷하게 생긴 아이가 또 있죠. 얘랑 이제 비슷하게 생긴 아이가 우리 average if요. average if도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써주는 거예요. 지금 여기 봤을 때 우리 sumif, countif하고 그렇게 나왔는데 이 sumif와 countif는 우리가 이 뒤에다 쓸 수 있는 그 조건의 개수가 딱 한 개요. 이 조건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개수를 구해주든 합계를 구해주든 그렇게 이제 구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재고량이 공백인 그 데이터들의 판매량의 합부터 한번 구해보자고요. 그럼 이제 는이라고 여기다 써주고 는이라고 써주고 우리가 이제 sumif하고 써주면 되겠죠. 해서 sumif라고 쓰고 가로 열어주고요. 우리는 이제 앞에다가 이제 조건을 써야 되는데 그 조건이 이 재고량이 들어있는 이 범위에서 뭐 찾아라? 빈 공백에 들어있는 그 셀을 찾아라. 찾아서 어떤 것들의 합을 구해라? 우리 판매량의 합을 구해주세요. 그렇게 해요. 이렇게 써주고 이제 가로 닫고 엔터만 땅 하고 이제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840하고 그렇게 나옵니다. 우리 재고량이 빈 셀에 판매량이 지금 여기도 있고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이렇게 이제 세 개 데이터가 있죠. 그래서 요 세 개 값을 싹 다 이제 더하면 지금처럼 840 그렇게 이제 나온대요. 그러면 이거 sumif로 구한 거 이거 나누기 뒤에다가 이제 우리가 countif에서 개수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때 이제 개수 구할 때 똑같이 이제 countif라고 써주고 가로 열어주고요. 그리고 이 범위에서
어떤 거 찾아라. 우리 빈 공백에 들어간 그 셀의 개수를 구해주세요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식을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엔터요. 엔터 쳤더니 280하고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요 세 개 값에 대해서 우리가 평균 값을 구하게 되면 280하고 이렇게 이제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문제를 풀 때 쓴 식이 지금처럼 이렇게요. 우리가 여기서 평균 값을 구해줄 때 합을 먼저 구하고 합 나누기 개수 이렇게 해서 우리가 평균을 구할 수 있게끔 이렇게 이제 식을 써준 겁니다. 이렇게 해주면 이제 5번 문제 끝이요. 6번 문제요. 6번 문제 보니까 이제 표 3번을 이용하래요. 표 3번에 보니까 지금처럼 이런 이제 데이터가 들어있고 이 데이터를 이용해서 i의 27번부터 i의 29번 그 영역에 그랬습니다. 우리 i의 27번부터 29번 영역이 지금 이 영역을 보고 얘기하는 거고 이 영역에다가 순위가 1인 그 지점에 지점명하고 판매량하고 재고량을 각각 이 셀에다가 그걸 이제 계산해서 표시해라. 그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보니까 순위라고 이곳에 전부 다 이제 계산이 돼서 쭉쭉쭉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때 이제 순위가 1이다. 그럼 지금 이 데이터를 보고 얘기하는 거고 이 데이터의 지점명 그럼 이제 대구죠. 그리고 우리 판매량이다. 그러면 이제 420이고요. 재고량 그러면 재고량이 이제 30입니다. 이 세 개 값을 이제 찾아서 그거를 각각 이 셀에다가 전부 다 이제 표시해라.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그때 우리가 dsum이다, dst, dv다, dget이다, dvar이다 해서 이런 함수들 중에서 알맞은 함수를 이제 선택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우리가 이제 특정 조건에 만족하는 그 데이터를 그 값을 이제 추출할 때 쓰는 그 함수가 우리 dget이라는 함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dget이라는 요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각각 전부 다 데이터를 구해주면 됩니다. 그때 이제 dsum은 이제 합을 구하는 거니까 얘는 안 되겠죠. 그리고 dst, dv다 그러면 이제 표준 편차를 구하는 그 함수기 때문에 얘도 안 되고요. dvar이다 그러면 이제 분산을 구해주는 거니까 얘도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dget이라는 요 함수를 이용해서 이제 문제를 풀어줄 겁니다. 이렇게 우리 dsum이 됐든 dst, dv가 됐든 dget이 됐든 dvar이 됐든 이런 함수들을 보고 우리 이제 데이터베이스 함수라고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고 우리 데이터베이스 함수 d로 시작하는 이런 이제 데이터베이스 함수를 우리가 쓸 때는 생김새가 다 똑같았죠. 맨 앞에다가 이제 우리가 전체 범위를 먼저 지정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컴마 찍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계산열을 찍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다가 이제 우리가 조건의 범위만 우리가 작성을 해주면 돼요. 그때 이제 우리가 조건의 범위를 우리가 지정을 해야 되는데 그때 이제 조건은 제2의 27번에서 제2의 29번 그 영역에다가 입력을 해서 계산할 때 사용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우리 제2의 27번부터 제2의 29번이다. 그러면 지금 이 영역을 보고 얘기하죠. 이 영역에다가 알아서 이제 조건 쓰래요. 여기서 이제 조건으로 나온 게 순위가 1이다. 그게 이제 조건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다 이제 우리가 조건의 제목 순위라고 이렇게 써주고요. 순위들 중에서 몇 등을 찾을 거예요. 우리 1등의 데이터를 찾겠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영역에다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우리가 조건을 써주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조건 범위로 조금 있다가 우리가 함수를 쓸 때 이 범위를 이제 지정해 주면 되는 거고요. 그때 이제 전체 범위다. 그럼 전체 범위는 우리 표 3번, 요 A의 21번 셀부터 시작해서 F의 29번까지 이 표 3번 전체 데이터 범위를 다 지정해 주면 되겠죠. 그리고 dget이라는 요 함수가 이 조건에 만족하는 그 데이터를 이제 찾아서 꺼내오는 함수가 우리 dget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함수 이름으로 이제 dget이라고 앞에다 써주고 그때 우리가 이 첫 번째 칸에서는 우리가 지점명을 꺼내올 거죠. 그때 이제 지점명은 내가 범위를 지금 이만큼 지정을 했을 때 우리 첫 번째 열에는 지금 지점명이 들어있고요. 두 번째 열에는 우리 입고량이 들어있고 세 번째 열에는 우리 판매량이 들어있고 네 번째 열에는 우리 재고량이 들어있고 다섯 번째 열에 순위가 들어있고 여섯 번째 열에는 평가가 들어있죠. 우리는 지금 이 첫 번째 칸에서 지점명을 표시할 거기 때문에 지점명은 첫 번째 열에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1열에 있는 거 계산해 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1이라고 계산열을 잡아주면 될 거고요. 판매량을 구하겠다 그랬을 때는 판매량이 지금 3열에 들어있죠. 그래서 여기다가는 계산열을 이제 3하고 그렇게 이제 잡아주면 될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재고량을 구할 때는 우리가 재고량이 지금 네 번째 열에 들어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계산열을 잡을 때 우리가 4하고 그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식 한번 써보자고요. 그러면 지금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는이라고 써주고 dget이라고 이렇게 이제 써주고요.
그리고 데이터 전체 범위요. A의 21번부터 시작해서 F의 29번까지 이렇게 이제 전체 범위 잡아주고 우리는 이 첫 번째 칸에다가는 지점명을 표시할 거기 때문에 지점명이 첫 번째 열에 있으니까 계산열을 1하고 이렇게 찍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컴마 찍어주고 그 뒤에 이제 조건 범위요. 조건 범위는 아까 우리가 여기다가 이제 작성해 놨죠. 순위가 1이다. 그 조건을 여기다 작성했으니까 요 범위를 이렇게 이제 지정해 주고 그리고 맨 뒤에 가서 이제 가로 닫고 엔터만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대구다. 그렇게 이제 나왔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칸에다가 이제 판매량 구하자고요. 는이라고 먼저 써주고 여기다 이제 dget 하고 이렇게 이제 함수 이름 써주고 전체 범위 잡아주고요. 컴마 찍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계산열이요.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판매량을 가지고 올 거죠. 우리가 지금 이만큼 범위를 지정을 했을 때 그때 판매량은 이제 3열에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계산열을 3하고 이렇게 이제 찍어주고요. 그때 이제 우리 조건은 요 두 개 셀 우리가 아까 조건 써놓은 거 그거 이제 범위 지정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가로 닫고 엔터를 땅 하고 이제 누르게 되면 그때 순위가 1등인 그 데이터에 판매량 420이다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결값이 나온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칸은 이제 재고량을 꺼내오면 되겠죠. 그래서 는이라고 써주고 여기다 이제 dget이라고 이렇게 이제 써주고 전체 범위 싹 다 이제 범위 지정해주고 컴마 찍어주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 재고량을 가져갈 건데 이 재고량은 내가 데이터 범위를 이만큼 지정했을 때 지금 네 번째 열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이제 열 번호 계산열을 이제 4하고 찍어주면 되고요. 그 뒤에다 이제 컴마 찍어주고 그때 이제 조건 범위는 순위가 1위인 거 그 데이터 중에서 우리 재고량을 꺼내달라 그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가로 닫고 엔터를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그때 이제 순위가 1등인 그 데이터에 재고량이 30개다 해서 30하고 이렇게 이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방금 이 세 개의 식을 문제를 이제 풀 때 구했던 그 식이 이렇게요. 그래서 지금 이 세 개의 식을 우리가 썼을 때 지금쯤 이렇게 이제 전부 다 dget이라는 함수를 시작하면 되겠죠. 그리고 전체 범위는 어차피 다 똑같고요. 그리고 우리가 조건도 다 똑같으니까 조건 범위도 다 똑같겠죠. 그때 이제 계산열에 대해서만 이렇게 이제 1이다, 3이다, 4다 하고 그렇게 이제 다르게 이렇게 이제 작성해 준 겁니다. 우리가 첫 번째 칸에서는 지점명을 구할 거기 때문에 우리가 범위를 이만큼을 잡았을 때 지점명이 첫 번째 열에 있죠. 그래서 지금 여기다가 이제 1하고 그렇게 써 준 거고 두 번째 칸에서는 우리가 판매량을 구할 겁니다. 우리가 전체 데이터 범위를 이만큼을 잡았을 때 그때 이제 판매량이라는 이 데이터는 세 번째 열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계산열을 3이라고 써 준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 칸에서 이제 재고량을 구할 거죠. 그때 내가 전체 범위를 이만큼을 지정했을 때 그때 이제 재고량이 네 번째 열에 들어있기 때문에 계산열을 이제 4하고 그렇게 이제 지정을 해 준 거예요. 근데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우리가 식을 써도 전부 다 이제 맞게 문제를 풀었는데 이거를 우리가 이제 체육엔들 할 수가 있어요. 왜? 어차피 함수 이름도 똑같고요. 전체 데이터 범위도 똑같고 조건 범위도 다 똑같잖아요. 그때 이제 우리가 요 계산열만 계속해서 바뀌는데 그 계산열이 우리가 지점명이다, 판매량이다, 재고량이다 요걸 찍어주면 되는데 이런 각각의 이런 필드의 제목과 지금 이 앞에 써져 있는 이 제목이 다 똑같기 때문에 우리가 요 계산열 대신에 요 셀을 찍어도 돼요. 요 셀을 찍어놓고 채우기를 하게 되면 판매량으로 그리고 재고량으로 그렇게 이제 변하겠죠. 그렇게 이제 만들어도 된다고요. 그러면 그렇게 이제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우리가 계산열 1 대신에 바로 앞에 있는 이 우리가 제목 지점명이라고 요 셀을 이렇게 찍어주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채우기엔드를 할 때 우리가 이 데이터 전체 범위와 이 조건 범위는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기 때문에 이 영역을 전부 다 이제 F4번 눌러서 전체 달러를 이렇게 붙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H의 27번이다 라고 찍은 거는 요 앞에 제목이 써져 있던 그거죠. 그거는 판매량으로 그리고 재고량으로 계속해서 변하게 그냥 놔두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엔터를 땅 하고 이제 눌러주고요. 그리고 우리가 채우기엔드를 쭉쭉쭉 해도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결값이 똑같이 이제 나온다고요. 그렇게 이제 우리가 문제를 채우기로 이제 풀 수 있는 거는 지금 이곳에서 내가 구하고자 하는 그 필드의 제목과 지금 앞에 써져 있는 이 제목이 똑같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채우기엔드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예요. 그때 이제 제가 지금 방금 쓴 식이 지금처럼 이렇게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제 계산열만 지금 요 셀을 찍어서 아래쪽으로 이제 채우기를 했을 때 우리가 판매량으로 그리고 재고량으로 변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 준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문제를 풀 때 우리가 식을 이렇게 이제 작성을 해도 되는 거고요. 아니면 이렇게 이제 작성을 해서 우리가 채우기 엔드를 해서 우리가 계산을 해줘도 둘 다 맞는 거예요. 이렇게 해주면 이제 우리 6번 문제 끝이요. 7번 문제요. 7번 문제 보니까 이제 표 4번에서라고 했습니다. 우리 표 4번의 데이터가 지금처럼 요만큼 이렇게 이제 쭉쭉쭉 데이터가 들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거주지와 성별에 맞는 그 거주자 수를 표 5번에 B의 44번에서 C의 45번 그 영역에 지금 이 영역에다가 계산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온 거죠. 그때 이제 A의 32번부터 G의 39번 그 영역에 표 4번을 참조해서 계산해라. 그렇게 이제 나왔고요. 그때 이제 count란 요 함수와 if란 요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 배열수식으로 거주자 수를 계산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가 이 첫 번째 칸을 계산할 때 그때 이제 조건이 두 개가 붙은 거죠. 자, 일단은 거주지가 지금처럼 이곳에 쭉쭉쭉 들어있고 성별이 이곳에 쭉쭉쭉 데이터가 들어있는데 그때 이 첫 번째 칸에서는 거주지가 서울이랑 똑같냐? 그렇게 이제 조건 하나 물어보고요. 그 다음에 성별이 남자랑 똑같냐? 그렇게 이제 물어보면 되겠죠. 이렇게 이 두 개의 이제 조건에 모두 다 만족하는 그 데이터의 개수를 이제 우리가 구해주면 됩니다. 그때 이제 개수를 구할 때 count라는 요 함수와 if라는 요 함수를 이용해서 배열수식으로 작성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그때 이제 우리가 개수를 이제 구해줄 때 count라고 이렇게 써주고 가로 열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if 써주고 가로 열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조건이 여러 개니까 조건을 쓸 그 가로 열어주고 여기다 이제 조건 첫 번째 거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그 뒤에다가 이제 곱하기 열어주고 그 다음에 또 가로 열어서 우리가 이제 두 번째 조건을 또 써주면 됩니다. 해서 이 두 개의 조건에 모두 다 만족하는 그 데이터들이 나오면 그때 이제 1이라는 값을 내보내달라. 그 1에 뭐 해달라? 개수를 이제 구해주세요. 그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식을 써주면 돼요. 그러면 이 두 개의 조건을 만족을 하면 1이라는 개수, 1이라는 이 숫자를 내보내달라. 그러면 if에서 이제 이 두 개의 조건을 만족하면 1이라는 값이 계속해서 나오겠죠. 그 1에 count 개수를 세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두 개의 조건에 모두 다 만족하는 그 데이터들의 개수, 건수를 이제 우리가 구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요렇게 우리가 식을 한번 써볼게요. 자, 일단 는이라고 먼저 써주고 여기다 이제 count라고 이렇게 써주고 그리고 가로 열어주고요. 그리고 if 쓰고 가로 열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조건 쓸 거니까 조건 가로 열어주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거주지에서 뭐랑 똑같은 거 찾아라. 우리 서울이랑 이제 똑같은 거 찾아주세요. 이렇게 해주면 이제 첫 번째 조건 끝이죠. 그러면 그때 곧 가로 닫아주고요. 그 뒤에다 이제 곱하기 열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조건 쓸 거니까 두 번째 조건 가로 열어주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은 이 성별이 들어있는 이 데이터들 중에서 뭐랑 똑같은 거 찾아라. 이 남자랑 똑같은 거 찾아주세요 라고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두 번째 조건을 작성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 두 개의 조건을 모두 다 만족하면 이제 1이라는 값을 내보내 달라. 이렇게 해서 우리가 if 가로만 이렇게 이제 닫아주면 되겠죠. 그러면 요 if 함수를 기준으로 봤을 때 요만큼 이제 조건이 되는 거고 이 조건에 만족하면 이제 1이라는 값을 내보내 달라. 그러면 이 1에 뭐를 해달라? count 개수를 세주세요 라고 해서 맨 뒤에 가서 이제 count 가로만 이렇게 이제 닫아주면 되겠죠. 그때 이제 우리는 채우기를 할 거기 때문에 우리가 변하면 되는 거 변하면 안 되는 거 구분해 줘야 되겠죠. 그때 이제 거주지가 들어있는 이 영역, 성별이 들어있는 이 영역은 어떤 칸을 계산하든 무조건 이 범위에서 거주지를 찾아라. 그리고 성별을 찾아라. 그렇게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 범위는 변하지 않습니다. 해서 우리가 F4번을 이렇게 이제 땅땅 눌러서 절대 참조로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A의 44번 셀이요. A의 44번 셀이 지금 서울 얘를 찍어놓은 요 셀을 보고 얘기하는데 내가 첫 번째 칸 여기를 계산할 때는 서울이랑 똑같은 거 찾아라.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리고 내가 그 밑으로 이제 채우기를 하게 되면 그 밑에 칸에서는 수원이랑 똑같은 거 찾아라. 그렇게 변해야 돼요. 그러면 요 셀을 이제 변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아래쪽으로 채우기를 하면 행번호가 바뀝니다. 그러면 얘는 이제 행번호는 바뀌게 그냥 놔두면 되겠죠. 그리고 이 서울이라는 거는 내가 이 첫 번째 칸을 계산할 때 서울이랑 똑같은 거 찾아라. 그리고 내가 오른쪽으로 당겼을 때 여기서 이 칸도 우리 서울이랑 똑같은 거 찾아라. 그렇게 해야 되겠죠. 원래 이제 오른쪽으로 채우기를 하게 되면 이제 열 번호가 변하는데 그때 이제 열 번호는 변하지 않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 줘야 되겠죠.
해서 요 A의 44번 셀은 우리가 F4번을 땅땅 눌러서 지금처럼 열 번호는 변하지 않게, 행 번호는 변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B의 43번 셀이요. B의 43번 셀이 우리 남자랑 똑같은 거 찾으라 라고 해서 요거 이제 찍어준 요 셀을 보고 얘기하죠. 그때 내가 첫 번째 칸을 계산할 때는 남자랑 똑같은 거 찾아라. 그 밑으로 내가 채우기 했는데 또 남자랑 똑같은 거 찾아라. 그렇게 돼야 돼요. 원래 밑으로 채우기를 하게 되면 행 번호가 변하는데 얘는 이제 행 번호는 변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내가 첫 번째 칸을 계산할 때는 남자랑 똑같은 거 찾아라. 그렇게 돼야 되지만 내가 그걸 이제 오른쪽으로 채우기를 했을 때는 이 칸에서는 여자랑 똑같은 거 찾아라.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러면 남자에서 이제 여자로 변해야 됩니다. 내가 오른쪽으로 채우기를 하게 되면 원래 열 번호가 변하는데 그때 열 번호는 변하게 그냥 놔두면 되겠죠. 그래서 요 B의 43번 셀은 우리가 이제 F4번 두 번 땅땅 눌러서 행 번호는 변하지 않게, 열 번호는 변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쓸 거 다 썼으니까 컨트롤 시프트 엔터만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되겠죠. 그랬더니 세 건이 있대요. 그리고 그 밑으로 이제 채우기 했더니 한 건이 있대요. 그리고 오른쪽으로 이제 우리가 채우기 엔드를 쭉 해주면 이제 여자는 한 건 있다, 두 건 있다 그렇게 이제 결과가 나온 겁니다. 해서 제가 지금 방금 문제 풀 때 쓴 식이 지금처럼 이렇게요. 해서 우리 카운트하고 if하고 이렇게 써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첫 번째 조건, 두 번째 조건이라고 이렇게 써주고 뒤에다가 이제 컴마 찍어주고 우리가 이제 1하고 이렇게 이제 써준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의 조건을 모두 다 만족하는 그 데이터들을 찾았을 때 그때 1이라는 값을 내보내 달라. 그럼 이제 if 함수에서는 이 조건에 만족할 때마다 이제 1이라는 값을 계속해서 내보내 줄 거예요. 내보내 주면 그때마다 그 1이라는 거에 뭐 해달라? 카운트, 개수를 세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건수가 나오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 준 겁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 문제를 풀 때는 지금처럼 카운트하고 if를 이용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식을 써도 되지만 지금 또 다른 방법이 하나 더 있어요. 그때 이제 방법이 우리가 이제 카운트라고 써주고 가로 열어주고요. 우리가 if라고 쓰고 가로 열어주고 그 뒤에다가 이제 여기다가 이제 조건을 이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이제 조건 써주고 이제 컴마 찍어주고요. 또다시 이제 if 열어주는 겁니다. if를 열어서 또다시 여기다 이제 두 번째 조건을 이렇게 이제 써주는 거예요. 써주고 나서 이 조건에 만족했을 때 이제 1이라는 값을 내보내달라. 그 1에 이제 개수를 세주세요라고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if의 가로를 이렇게 if 두 번 썼으니까 맨 뒤에서 이제 가로 두 번 닫아주고요. 그 다음에 그 맨 뒤에 가서 우리가 이제 카운트 가로만 이렇게 이제 닫아주면 됩니다. 지금처럼 식을 이렇게 쓰면 우리가 이 첫 번째 if가 있고 두 번째 if가 있고 또 이렇게 두 개의 if가 있죠. 그때 이 첫 번째 if의 조건에 만족하면 그때 이 두 번째 if로 이제 넘어간다고요. 넘어가서 또 이 조건을 또 비교하겠죠. 이 조건을 또 만족을 했을 때 이제 1이라는 값을 내보내 줍니다. 그러면 1이라는 값이 나온다. 그 얘기는 앞에 있는 이 조건도 만족하고 이 뒤에 있는 이 두 번째 조건도 만족한다. 그 얘기요. 그래서 각각 이렇게 조건들을 if를 따로따로 써서 이렇게 이제 물어봐도 돼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이제 식을 한번 써볼게요. 일단은 여기 써져 있는 거 다 지워버리고요. 그리고 나서 여기다 이제 는이라고 써주고 우리가 이제 카운트라고 쓰고 가로 열어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if 쓰고 가로 열어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조건을 써주면 되죠. 첫 번째 조건은 지금 이 데이터가 들어있는 이 범위요. 이 범위는 이제 변하지 않기 때문에 F4번 바로 눌러버릴게요. 자, 이 범위에서 뭐랑 똑같은 거 찾아라. 우리 서울이랑 이제 똑같은 거 써주세요. 그때 이 서울은 내가 아래쪽으로 채우기를 했을 때 수원으로 변해야 되지만 오른쪽으로 채우기를 했을 때는 우리 서울 이 칸도 이제 서울이랑 똑같은 거 찾아라. 이 칸도 서울이랑 똑같은 거 찾아라 라고 해서 이 서울이 변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A의 44번 셀은 F4번을 땅땅땅 눌러서 지금처럼 열 번호는 변하지 않게 행 번호는 변하게 이렇게 이제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뒤에서 이제 컴마 찍어주고요. 그리고 또다시 또 두 번째 조건을 쓸 때 우리가 if로 또 묶어주는 거예요. 또 묶어서 두 번째 조건은 우리 성별이 이만큼 이제 들어있는데 이 범위는 내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F4번으로서 절대 참조 바로 시켜버릴게요. 그리고 이 범위에서 뭐랑 똑같은 거 찾아라. 이제 우리 남자랑 똑같은 거 찾아라. 그렇게 해주면 되겠죠. 이게 이제 두 번째 조건이죠. 이 성별 남자라는 것도 우리가 이제 F4번 두 번 땅땅 눌러서 이렇게 이제 행 번호는 변하지 않게 열 번호는 변하게 이렇게 이제 만들어 줄 겁니다.
해서 이 두 개의 조건을 모두 다 이제 만족을 했을 때 무슨 값을 내보내달라? 우리 1이라는 값을 내보내주세요 라고 해서 1이라고 이렇게 써주고 그 뒤에서 이제 if를 두 번 썼으니까 우리가 이제 if 가로 두 번 이렇게 이제 닫아주면 됩니다. 그리고 맨 뒤에 찾아가서 이제 카운트 가로만 이렇게 이제 닫아주면 돼요. 해서 우리가 지금 이 식을 봤을 때 이 조건에 만족하면 이 첫 번째 if를 기준으로 봤을 때 요게 이제 조건이 되는 거고 요게 이제 참을 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건에 만족해야지만 이 두 번째 if로 넘어온다고요. 두 번째 if로 넘어왔더니 또다시 조건이 있죠. 그래서 이 조건에 만족하냐? 그것도 이제 물어보고 이 첫 번째 조건과 두 번째 조건 모두 다 이제 만족했을 때만 1이라는 값을 내보내 달라. 그러면 if에서 이제 1이라는 값이 나올 때마다 카운트 뭘 해달라? 개수를 구해주세요. 그렇게 해요. 이렇게 해서 이제 식을 써주고 컨트롤 시프트 엔터를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3 하고 나왔죠. 그리고 이제 아래쪽으로 우리가 채우기 엔드를 해주고 오른쪽으로 또 채우기 엔드를 해주면 지금처럼 결과는 어차피 똑같이 나온다고요. 해서 제가 지금 이 문제를 풀 때 쓴 식이 지금처럼 이렇게요.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카운트라고 써주고 if 쓰고 여기서 이제 첫 번째 조건 걸어주고요. 또다시 또 if를 써서 두 번째 조건을 이렇게 걸어주고 그리고 컴마 찍고 1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if를 두 번 썼으니까 이 뒤에서 이제 if 가로를 두 번 이렇게 이제 닫아준 거고요. 맨 뒤에 있는 이 가로는 우리 카운트의 가로예요. 그래서 지금 이 문제를 풀 때는 지금처럼 식을 이렇게 써도 되는 거고 이렇게 써도 됩니다. 둘 중에 이제 아무거나 써도 우리 정답으로 인정이 돼요. 왜? 문제에서 카운트하고 if 함수 쓰라 그랬잖아요. 배열 수식으로 작성하라 그랬잖아요. 둘 다 똑같이 그렇게 이 두 개의 함수만 이용해서 우리가 배열 수식으로 계산을 해준 거기 때문에 둘 중에 이제 아무거나 써도 정답으로 인정이 됩니다. 이렇게 해주면 이제 우리 7번 문제 끝이죠. 이렇게 해서 우리 계산 작업에 있는 우리 7문제를 다 같이 한번 풀어봤는데 이 문제들도 여러분들이 강의가 끝나자마자 엑셀 파일을 열어서 직접 문제를 풀어보세요. 문제를 풀어보고 헷갈리거나 잘 안되는 그런 내용이 있을 때는 꼭 반복적으로 연습하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